안녕하십니까, 분석의신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외 더 다양한 경기의 분석과 결과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연락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조합은 영상 마지막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아스널입니다. 아스널은 기본적으로 역습 제어 리스크가 있는 편으로 웨스트햄의 역습과 롱볼이 잘 통할 수 있는 상대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 보엔, 쿠두스 등 주력 공격진이 풀타임을 뛰며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난 경기 아스널은 주전들을 좀 쉬게 하면서 체력과 결과를 동시에 챙겼습니다. 3일 뒤 브렌트포드와의 경기가 있는 웨스트햄이 주력 선수들에게 90분을 투자할 수 있을 상황일지는 의문입니다. 아스널은 지난 경기에서는 빌드업이 좀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원에서의 큰 로테이션 폭우로 인해서 어쩔 수 없던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웨데고로와 조르지뉴가 나온다면 아스날의 무기인 중앙에서의 빌드업은 나아질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웨스트햄의 롱볼과 피지컬 위주 플랜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마갈량이스가 공중볼 리스크는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스날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입니다. 일단 지난 경기 주전들의 휴식으로 체력적인 부분에서 여유로워진 상황입니다. 상대의 롱볼에 대한 대응도 마갈량이스의 라인업 복귀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드업 상황도 웨데고로와 조르지뉴가 복귀한다면 나아질 여지는 충분합니다. 2.5 언더도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본머스와 리버풀입니다. 본머스는 이 경기를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경기 승리를 거두기는 했어도 여전히 강등권 경쟁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다음 리그 일정이 맨시티와 뉴캐슬이기 때문에 리그컵에서 확률이 낮은 경기에 주전들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리그 2연전의 일정을 신경 쓰는 편이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리버풀은 지난 경기에서 상대의 파이브백과 역습에 별로 흠집조차 나지 않으면서 가볍게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클롭 감독은 유로파와 컵 대회에서는 늘 로테이션을 돌리는 편인데 그 전력으로도 웬만한 팀과의 전력에서 앞서는 편입니다. 상대의 전방 압박에 대응해야 할 엔도의 민첩성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클롭 감독은 좀 답답한 상황에서도 전술 변화와 교체로 승점 3점을 제법 잘 가져오는 편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리버풀의 완승을 기대하는 매치입니다. 일단 로테이션을 돌린 상황에서도 웬만한 팀들과의 전력에서 앞서는 양상입니다. 본머스가 리그 일정을 위해서 리그컵 경기는 사실상 버리고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리버풀의 핸디캡 승리도 무난하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엔도의 민첩성이 상대의 전방 압박에 고전하면서 무실점은 리버풀이 어렵다 정도일 것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에버턴과 벌리입니다. 에버턴은 벌리가 상당히 롱볼과 수비 지향적인 팀이었을 때에는 서로 승리와 패배를 주고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벌리가 지공 성향으로 바뀐 상태에서는 에버튼이 상성해서 5위입니다. 일단 벌리가 지공 성향에 비해서 박스 안 슈팅을 만드는 것에는 약하고 강한 압박에 전진이 둔화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에버튼이 롱볼 지향적인 팀이기는 해도 수비 상황에서는 아예 라인을 자신들 박스까지 내리는 성향은 또 아닙니다. 벌리는 지난 경기 본머스의 강한 전방 압박의 오픈 플레이에서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에버튼도 본머스 못지않게 전방위적으로 거친 플레이를 보이는 편이라 벌리가 꽤 고생할 것 같습니다. 에버튼의 공격 방식이 세트피스나 롱볼 등 크게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다고는 해도 올 시즌 벌리보다 공중볼 경합 성공률이 낮은 팀은 두 팀밖에 없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듯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에버튼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단 강한 압박에 벌리가 약한 편이고 에버튼의 롱볼 전술에도 벌리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에버튼이 롱볼 지향적이라고는 하지만 수비를 할 때에는 꽤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으로 거칠게 나오는 등 호전성은 제법 보이는 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맨유와 뉴캐슬입니다. 맨유는 지난 시즌이라면 홈에서의 강점은 있다 식으로 설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홈에서도 팰리스나 브라이튼에게 패하는 등 지난 시즌 적어도 홈에서는 안 지던 강점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캐슬이 그나마 아스날전을 대비해서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처참한 수비력을 생각하면 기대가 거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뉴캐슬도 약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 포백의 나이가 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토날리가 없어도 기마랑이스, 조엘링톤이 주축으로 중원의 에너지 레벨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맨유의 올 시즌 중원 폼과 수비진의 멘탈 붕괴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기에 뉴캐슬이 원정이지만 할 만한 요소는 충분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뉴캐슬의 승리를 점치는 매치입니다. 아무리 맨유 홈이라고 하지만
수비와 중원의 밸런스가 붕괴된 상황에서는 크게 경기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홈에서의 강점도 올 시즌에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뉴캐슬 수비진의 노세화를 틈타서 한 골 정도를 넣더라도 수비가 말썽일 가능성이 훨씬 높을 듯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